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우선 윤석열의 팬티 저항 얘기를 듣고 무의식 중에 상상하신 국민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 그리고 공무 수행을 위해 그 모습을 직접 보아야 했던 교도관들의 고통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정당국은 이 교도관들께 안과와 정신과 치료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명백히 업무상 재해입니다. 자기들도 궁색한지 체온 조절 장애를 우려해서 옷을 벗었다는 소리를 하던데, 바이든이 날리면 했다는 인간들이니까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마는 변온동물에는 파충류, 양서류 등이 있고 멧돼지, 사람 등은 항온동물인데, 윤석열은 독사도, 개구리도, 멧돼지도 아닐 테고, 물론 사람인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특검이 물러나자 갑자기 체온 조절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변온동물은 아니라서 집행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윤석열은 이미 지난해 12월 3일 본회의장으로 가서 4인이 1명씩 들쳐붙고 나오라고 한 바 있으니 그것을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격렬히 반항하면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 특검은 이런 개체를 포획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유해조수 처리반에게 협조를 구해 대상을 안전하게 끌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는 왜 갑자기 옷을 벗은 것인가? 지난 1월 3일 윤석열이 종종 조언을 구해온 극우 유튜버 고성국은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서 특검이 체포하러 오면 알몸으로 버티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자는 국민 말은 더럽게도 안 들으면서 김건희와 극우 유튜버 말은 참 잘 듣습니다. 예전에 카우치라는 문제그룹이 있었습니다. 생방송 도중 멤버 중 2명이 옷을 벗어 국민께 충격을 준 이 그룹은 결국 해체되었죠. 자신들의 전직 대통령이 옷을 벗어 국민께 고통을 안겨주었으니 국민의힘도 마땅히 해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뻔뻔한 국민의힘은 당대표 경선에서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김문수는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정부와 싸우고 민주당과 싸우고 국민의힘 해산에 맞서 싸운답니다. 민중당 출신의 위험이랄까 투지가 좋습니다만 잘못에 대한 반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동혁은 계엄했다고 내란한 거냐며 따집니다. 탄핵 반대가 계엄 옹호는 아니라고 언제까지 사과할 거냐고 합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처음으로 공개 사과하자마자 언제까지 사과만 하는가 하며 혁신위를 비판하더니 무슨 사과를 얼마나 했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일본한테 배웠나 싶습니다. 주진우는 찬탄과 반탄이 서로 자신들이 당선되면 상대를 쫓아내겠다고 하는데 자신이 당선되어 양측을 중재하겠다고 합니다. 네, 박쥐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죠. 제가 내란수계라는 별명을 붙이면서 전국에 퍼지게 되어 다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박쥐라는 별명까지 붙을까봐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 정치 인생 25년에 초선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모두를 아우르겠다는 당찬 포부를 보이는 것은 처음 봅니다. 왜 초선이 갑자기 출마했는지는 모두 짐작하실 것이지만 어쨌든 포부가 좋으니 훌륭한 박쥐가 되길 바랍니다. 혁신을 주장하는 안철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 혁신전대를 그렇게나 부르더니 국힘에서 혁신전대를 하고 있으니 소원 성취한 셈입니다. 뭐가 안철수의 혁신인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본인도 모를 것이니 상관없겠죠. 조경태 의원도 나섰습니다. 그나마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있긴 합니다. 이분은 원래 민주당 출신이죠. 그나마 민주당 출신인 안철수와 조경태 두 분이 계중 좀 나으니 역시 민주진영에서 인정 못 받은 사람도 국힘에 가면 제일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당대표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 그런지 귀엽고 문학적이고 부드러운 제가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옆에서 웃으시니까 방송사고가 네. 가끔씩 방송사고가 있어야 좋죠. 지난주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친윤 반탄 후보 3명의 지지율을 합하면 약 64%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 말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죄송합니다. 여기 작년 말부터 하겠습니다. 양쪽에서 웃으시니까. 그리고 작년 말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층 중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응답이 65%죠. 결국 국민의힘이 신나게 비상식적인 부정선거론을 지피며 정치에 이용해온 결과로 당내에서 상식은 사라지고 음모와 선동만 남았습니다. 이런 당원들의 투표가 80% 반영되니 국민의힘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자업자득입니다. 어쩌면 당대표 선거가 끝난 후 당내에서도 부정선거 주장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주특기잖아요. 어차피 기대는 없지만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생각해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누가 되든 대표 선출 후 현충원에 가기 전 서울구치소를 먼저 방문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부끄러움을 국민들께 자꾸 떠넘기지 마십시오.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요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최고위원 발언문을 쓰며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모두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중앙지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윤석열이 끊임없이 중앙지법에서 재판받겠다고 한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내란 관련 사건들이 대부분 지귀현에게 배당되었는데 결국 그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윤석열은 풀려났고 김용현은 보석이 허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용현은 자신에 대한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가 지귀현에게 배당되지 않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합니다. 이쯤 되면 중앙지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대법원은 즉시 지귀현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십시오. 두 번째, 명의와 돌팔이가 공존하는 아산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걸어 들어간 환자가 휠체어 타고 나올 정도로 상태를 악화시켰으면 의사로서 미안해야 할 텐데 담당 의사는 웃으며 차까지 특별 배웅하러 나옵니다. 절뚝이며 걷다가 서서히 정상적으로 걸으며 유유히 사라지는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의 주인공처럼 김건희는 카메라가 물러나자 갑자기 휠체어를 박차고 일어나 집에 가서 편안하게 간식을 즐깁니다. 연기를 할 때는 감독이 컷할 때까지 긴장을 풀면 안 되는데 실패한 거죠. 도대체 그 의사는 어떤 치료를 했길래 병원에서 낙하되고 태어나자마자 멀쩡해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진우를 치료한 아산병원의 의사는 또 어떤 돌팔입니까? 만성간염은 공무원이 불가능하고 급성간염은 군면제가 불가능하다는 외통수에 빠진 간염수계 주진우도 32년간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병역비리성 급성 후 만성간염이라는 기존에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병 때문에 오래 치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간염을 32년간 치료해도 안 낫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의사가 어떻게 환자를 관리하면 간염 환자가 말수를 즐긴다는 소문이 납니까? 그러면 간경화나 간암이 온다던데 하는 짓은 마음에 안 들지만 술을 못 마시게 해서 사람은 살리는 게 의사의 도리 아닙니까? 김건희와 주진우 모두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몇몇 의사들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국민의힘에서도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이 KH 회장을 선처해 주는 대신 이재명 대북송금 거짓 진술을 요구하며 40억 원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으니 바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뻔뻔하기로는 권성동이 뒤지고 싶지 않은 나경원 의원도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숙식 농성을 하고 있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나경원 의원도 나이가 드셨구나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6년 전 대여 투쟁을 할 땐 빠루를 든 투사였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아와서인지 투쟁 의지가 사라졌습니다. 지하철 앵벌이도 최대한 불쌍하게 보이면서 손을 내밉니다. 껌이라도 한 통 내밀면서 사달라고 하면 마음이 아파 지갑을 여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맛깔스러운 도시락을 시켜 먹고 텐트 치고 숙식하면서 비싼 피부과에서 관리된 피부에 예쁘게 화장으로 셀카 찍어서 올리면 누가 불쌍하게 봐줍니까? 야당이면 야성을 보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삭발투쟁에 단식 농성 정도는 해야 한다고 충고드립니다. 이러다간 앞으로 국민의힘발 캠핑투쟁, 호캉스 집회 같은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망하겠죠. 넷째, 언론에서도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초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 허가제 일부 해제라는 삽질로 집값이 급등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들썩이던 집값이 떨어지자 칭찬을 하기는커녕
6억으로 대출을 규제하면 24억을 마련할 수 없어서 젊은 층은 30억짜리 집을 살 수 없다는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장난합니까? 왜 젊은 층이 30억짜리 집을 사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30억짜리 집을 사려는 사람은 24억 정도는 가지고 사야지 6억을 들고 24억을 대출내서 사라는 겁니까? 집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모든 것을 민주정부의 탓으로 돌린 지난 행태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의 사주가 건설사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지만 기득권 세력의 준동은 여전합니다. 검찰개혁을 포함해 모든 개혁을 위해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면서 이러한 준동을 박살내겠습니다. 최고위원 홍명필입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국민의힘을 자꾸 내란 정당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셨더군요. 드라마 대장금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어찌 홍시라 생각했냐고 하오시면 그냥 홍시맛이 나서 홍시라고 한 것뿐이온데, 마찬가지로 어찌 내란 정당이라 부르냐 하오시면 내란에 동조하니 내란 정당이라 한 것뿐이옵니다. 곽규택 의원님. 그런 소리 안 들으려면 우린 내란에 반대한다며 탄핵에 찬성했어야죠. 그런 소리 듣기 싫었으면 엊그제 윤어게인 행사에 참석하지 말았어야죠. 내란을 정당화하고 윤석열 석방을 외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리에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참여하면서 내란 정당 소리는 듣기 싫습니까? 인생 참 편하게들 사십니다. 홍시를 넣었으니 홍시 맛이 나는 것처럼 내란이 묻으면 내란 정당 소리를 듣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 이치를 모르시면서 정치를 하니 극우의 길로 접어든 내란 정당이 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극우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평산마을에 가면 하루 종일 문재인 간첩,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직접 보면 동네에 친구 하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극우들 세계에선 영웅이 됩니다. 유튜브 틀어놓고 후원금을 받으면 평생 벌어보지 못한 돈이 들어옵니다. 한 달에 7천만 원을 번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노인들 기초연금 받는 날엔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답니다. 전환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사모를 했다던 사람이 왜 저렇게 됐겠습니까? 한국사 강사가 한국사를 몰라서 교육계에서는 퇴출되었지만 유튜버로 나서면서 하루에 슈퍼챗이 500만 원 넘게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모스탄? 온라인 수업이 대부분인 개신교 학교에서 강의한다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자 영웅으로 대접받습니다. 2차 성징이 시작되지도 않은 꼬꼬마 때 아직 준공되지도 않았던 안동댐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남성인데도 여성 전용 교화 시설인 안양소년원에 1978년 들어가서 10년간 복역을 했는데 4년 후인 1982년에는 대학교에 입학했고 1986년에는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뒤죽박죽의 얘기를 해도 돈이 벌리는 극우의 세계,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리박스쿨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제헌절이고 제헌헌법은 1919년에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박정희는 1962년 3.1절에 백범 김구, 도산 안창호,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에게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과 박정희를 숭상한다는 리박스쿨은 그들의 입장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돈이 안 되거든요. 정광훈은 목사라면서도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하는데 교인들이 칭송합니다. 가톨릭 신자이자 기독교인인 제 입장에서는 다 미친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모순은 돈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극우는 돈이 되니까. 영어에 트롤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말이 있죠. 우리말로는 병먹금. 모스탄 같은 사람은 혼자 떠들게 내버려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런 것을 찾아다니며 이슈를 확대시킵니다. 범죄 행위에 동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카이데일리가 가짜뉴스를 전파한 후 후원금이 4배로 늘었습니다. 어려운 노인들의 피눈물을 뽑아 배 채우는 이들을 공당이 돕고 있으니 변비라는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홍시는 맛있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쓸 데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우리 조국혁신당이 어제 요청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진정을 빨리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입장은 알고 있습니다. 제1야당과의 폭넓은 협조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려는 깊은 뜻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내키지 않겠지만
그래도 제2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협치 아니겠습니까? 조국혁신당이 이렇게나 강력히 요구하니 홍심한도 못한 위원정당의 해산 심판 청구를 빠르게 진행해 주십시오. 협치 제대로 합시다. 최고위원 황명필입니다. 윤석열의 멘토라는 심평 변호사가 윤석열에게 책을 집필하라고 했더니 받침대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간신히 식사를 하고 그 위에 성경책을 놓아 읽는 것 외에 어떤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하더라면서 독방을 생지옥으로 표현했더군요. 멘토는 멘티를 잘 이끌어야 하죠. 그러려면 멘티에 대한 파악이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멘토가 멘티를 이렇게나 모르니 윤석열의 지금 상황에 멘토의 책임도 있어 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인간은 평생 책 한 권만 읽고 신념과 어기로 똘똘 뭉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평소에 책은 안 읽고 극우 유튜브 채널만 보면서 매일 말수를 즐기다가 간땡이가 부어서 내란을 일으킨 사람에게 책을 쓰라고 조언하는 멘토라니요. 제대로 된 멘토라면 그가 책을 쓸 수 있는 지적 수준이 안 되는 것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조언을 해줬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책을 쓰라니 능력 안 되는 학생이 책상이 없어서 못 써요 같은 소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라면 나경원이 호캉스 투쟁했다고 당신도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당신은 3편 공간에 있지만 송영길은 2편 공간에서 300권의 책을 읽었다. 조국도 당신 같은 처지에서 수백 권의 책을 읽고 6개월 만에 2권의 책을 집필했다. 군대를 안 가서 모르나 본데 원래 군대 나감옥에서는 3끼 시간 맞춰 먹으면서 술 끊고 운동하기 때문에 건강해진다. 구약을 다 외울 때까지 성경 필사나 하면서 이 기회에 책을 더 읽어보는 것은 어떻겠나. 평소 독서를 안 하니까 극우 논리에 심취하는 것이다 라는 조언을 하겠습니다. 생지옥이라는 말도 어이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일 생각으로 영연백을 준비했으니 일반 죄수들보다 훨씬 큰 죄를 지었지만 상대적으로 나은 환경에 있는 것인데 지옥으로 운운하다니요. 배부른 소리도 황당하거니와. 아니 그럼 윤석열이 지옥까지 천국 갈 줄 알았습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진짜 제가 콧구멍이 2개라서 숨을 쉽니다. 또 다른 얼척없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국 사면은 국민통합에 반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는 뜻에서 사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면 반대의 핑계로 국민통합을 들먹이는 국민의힘이 가소로와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서를 갈라놓고 남북을 갈라놓고 세대를 갈라놓고 남녀를 갈라친 게 국민의힘인데 국민통합이라니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 중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반대. 네, 국민통합을 생각하는 국민의힘은 소수 구구파를 위해 국민 대다수가 찬성한 탄핵에 반대하셨군요. 다음, 국민의힘이 찬성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이명박 사면 복권, 국민의 61.2%가 반대해 찬성보다 2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김태우 사면 복권, 강서 구민의 반대 여론이 훨씬 높았습니다. 김관진, 김기춘, 우병우 사면 복권, 이게 국민통합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외에도 국민의힘이 추진한 부자 감세 서민 증세, 친일 미화와 독립투사 모욕을 떠올려 보십시오. 참고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은 반대 66, 찬성 22%까지 나왔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반대한 것은 옳고 찬성한 것들은 문제가 있다 보니 통계학적으로는 국민의힘 반대로 하면 대체로 옳은 것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의도에 와서 보니 정치인들은 사기 칠 때 꼭 국민을 들먹입니다. 자기 생각을 국민의 생각인 것처럼 이입해서 여론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서 국민을 들먹이는 이런 사기성 행태를 이제는 종식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극우가 되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원래 전 세계 극우들은 민족주의고 자국중심주의입니다. 같은 극우라도 일본 극우는 일본의 이익이라도 대변합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어째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는 소리랍니까? 이렇게 되니 조국 대표 사면에 대한 반대 역시 일본의 마음이 중요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총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조국혁신당 창당을 꼽은 바대로
조국 대표를 두려워해서 평소 생각도 없던 국민통합을 핑계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극우와 종일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길 충고합니다. 표는 한국에서 얻고 정치는 다른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건 이상하잖아요.